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매일 헌법,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이거 중독성 있어. 저는 중독성 없죠. 저한테는 중독성이 없고요. 이 매일매일 하는 한 문제 한 문제씩이 중독성이 세요. 이게 쌓이면요. 몇 달치 지나면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 많이 올라갈 거래요.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이거 모르겠다라는 것도, 또 내가 공부하면서 당연히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거 한 문제, 이게 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문, 그다음에 판례 연결, 또 약간의 양념 같은 핵심 정리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돈 많이 될 거예요. 자, 요즘에 보니까 일종의 사회적인 붐처럼 스타카토 방식의 이런 어떤 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솔직히 언어적 기술이나 이런 내용에 관한 어떤 표현 방법 다양하겠죠. 하지만 제가 표현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문제씩 하면서 그 지문 내용과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거 정말 실력이 다를 거려. 자, 그럼 오늘 4월 24일 수요일 매일 헌법 시작해 볼까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 직업의 자유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그래도 정리할 건 또 정리합시다. 자, 오늘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자 볼게요. 15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업의 자유, 일단은 직업이라는 게 계속적인 영리활동,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계속적인 영리활동이니까 공공무해성을 공공에 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라는 무해성, 요거를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로 볼 거냐, 그래서 판례를 기준으로는 이거는 직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계속적이니까 일시적, 또 영리활동이니까 무상해, 이거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 가야죠. 10조. 자, 행복 추구권에 붙어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자유권으로 가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에는 종류의 이제 내용에는 이렇게 개념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 개념 보시고,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자, 무직업도 들어가요. 무직업도. 그 다음에 겸직도. 자, 이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직, 겸직 다 들어가죠. 거기다가 여기에 경쟁의 자유가 여러분의 시험에 나오는 거죠. 경쟁의 자유. 그래서 경쟁의 자유는 이거 알 권리를 비롯한 여러분 5개를 외우셔야죠. 알 권리, 경쟁의 자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급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 그러면 구체적 기본권, 이러면서 아주 대명사죠. 구체적 기본권의 대명사. 개별법이 없더라도 직접, 그러면서 국민이 이걸 근거로 해서 왜 경쟁은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이 담겨져 있지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체. 그러면 또 외국인 나오셔야죠. 외국인은 제한적으로나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러니까 외국인은 제한적으로나마. 왜 그래요? 이분은 헌법상 기본권에서 나오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이렇게 나와야죠. 법률에 의한. 그러니까 이분들은 헌법상 기본권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죠. 법률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된 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 직업의 자유 하면서 비교적 논의하는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상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37조 2항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제한의 단계 논리, 단계 이론, 아마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단계를 먼저 하죠. 행사 방법에. 그 다음에 주관적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객관적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울 거냐? 행사 방법의 제한은 경미한 제한, 경미하다기보다는 직업 객관적 선택에 의한 제한보다는 약한 제한이니까 입법이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침해 정도가 크니까 조심해야죠. 입법 재량이 점점 줄어든다. 조심하셔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입법 재량이 넓어지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입법 재량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그러면 자격증 시험. 이거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이건 대부분 세무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학원 운영도 자격증 시험. 자, 객관적 선택의 자유는 경비업 또는 시설 경비업. 요 판례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업도 못하게 하고 경비업만. 자, 이건 시대 뒤떨어진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를 외우고 나머지 모르겠으면 다 행사의 자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LPG 충전소 대덕연구단지에서 석유 주유소는 할 수 있는데 LPG 충전소 못해요. 대덕연구단지 위험한 연구시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에너지 공급을 한다 해도 위험한 연구시설이 많으니까 LPG 충전소 설치를 해주지 않는 거. 그러면 직업 시험 아니잖아요. 이거 경비업 아니잖아요. 그 1단계로 가시라고요. 이거는 직업 행사,
수행 방법에 관한 제한이었다. 다만 침해 정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 과잉금지 심사를 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갖고 하시고요. 이렇게 단계론에 따라서 그러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최근 판례를 곁들여서 우리 판례 양념 치러 가야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답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요 그 많은 수많은 직업 중에 무슨 직업만 공무원이라는 직업만 따로 이렇게 갖고 25조 공무단임권. 그러니까 공무단임권을 따로 빼서 조항을 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15조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죠. 공무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호사 법률 조항에 관한 조문이었는데 이거 22년 5월달 판례였어요. 5월 판례였는데 자 최근 판례라고 볼 수 있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5년 안에 들어있으면 다 최근 아닌가요? 자 위임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위임 받아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을 때는 법치주의 안에서도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문제였어요. 법률 유보 문제. 자 그래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자 구체적인 규정 사항에 관해서 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조 14호 중 협회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이 부분은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도대체 유권 해석에 반하는 건데 도대체 협회 유권 해석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률 유보에 반했다라는 판례였고요.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은 입법 목적의 달성이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해서 결국 뭐야 위임된 범위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뭐 규정이 제대로 범위를 특정하지 못했다. 해서 법률 유보에 반했고요. 또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이 부분도 또 이게 이제 여러 개 논점이 있었어요. 제 뭐 1논점, 2논점, 3논점 이렇게 논점이 있었는데 그 두 번 뭐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개 논점 중에 또 다른 하나였죠. 유상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요. 요즘에 여러분 뭐 당근마켓에서도 광고하고 신문 광고도 많이 합니다. 변호사들 많은 수가 나오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져서. 근데 이 법에 보니까 아니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것 자체를 또 돈을 받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요즘 어느 시대인데요. 따라서 청군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기 되므로 죄형법 정지? 이거 처벌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죄형법 정지가 아니죠. 과잉금지 원칙 위반. 과잉금지. 반했다. 원칙에 반했다. 여기서 왜 범죄 여부에 관한 죄형법증가 나오죠? 법치주의 법률 유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판례 25년 5월달 판례에 5월 사례로 낸 거였어.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아마. 협회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도대체 어느 범인까지 특정이 안 됐다. 법률 유보에 반했다. 또 자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 자체 못하겠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요거였죠.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했는데 침해하는 근거가 잘못돼서 틀린 지문 옳은 것을 고른 거니까요. 두 번째 시설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또 나왔어요. 정리한 거 나왔어. 경비업, 시설 경비업 나왔어. 최근 판례고요. 옛날 판례는 경비업자. 근데 경비업 위에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게. 이거 뭐예요? 객관적 사유에 관한 직업 선택의 자유, 결정의 자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되는 거죠. 경비업. 그럼 이건 객관적 사유니까 3단계. 아이고 제한의 정도가 세요. 그 입법재량이 좁죠. 좁다는 거 되게 조심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비업자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 그래갖고 결국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 시설 경비업 업무에 관한 부분은 경비 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비원의 비경비 업무를 수행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지나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했다. 여기는 근거가 잘못됐고 여기는 결론이 잘못됐다. 이거 많이 하시는 판례고 대부분 입자 3단계 제한에 관한 객관적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의 판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더 이거예요. 그러면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 보도록 할게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관해서 최저임금법에 보니까 생산을 열심히 쉽게 얘기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금액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쉽게 얘기해서요. 산학금이 있고요. 산학금 나머지 금액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가져가는 거죠. 이게 생산고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 나머지 가져가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건 능력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니까. 따라서 그걸 제외한 부분은 부분을 통해 택시 운송 사업에 하는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다소간 제한하는 것을 감사하고라도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안전, 국민 교통 안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 공익과 사실사의 비례 관계를 명확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아주 잘 만든 지문이네요. 맞죠? 이게 조금 그래도 연식이 있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판례예요. 뭐 최근 판례로부터 볼 수 있죠. 네 번째, 광고물 제작에 한정된 범위에 민간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매체 구입, 집행 언제나 한국언론진흥단체에 수행한다는 점을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단체에 위탁.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독점적 지위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금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기가 끝나고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럴 적에 이렇게 큰 광고판에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쭉 한 다음에 여기 무슨 광고, 여기 무슨 광고, 여기 무슨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판에 쫙 광고가 되게 조그맣게 붙어있는 거 아시죠? 무슨 협찬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광고판에 정부기관이 여기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A기관, B기관, C기관. 그러면요 이렇게 광고를 할 적에 얘 따로 해갖고 여기다 광고할 적에 그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고 또 여러분 공구라는 거 있잖아요. 한 곳에 몰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입을 하면 구입 단가가 싸지고 그다음에 절차가 간편해지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줄어드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요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물 제작등에 한정된 범위에서만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범위에서만 요런 광고에 한해서만. 그래서 한국언론진흥단체 위탁하도록 정부기관, 공공법인,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잉금 정치 입에 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고마운 거죠. 한 업체가 이렇게 해갖고 다 취합을 해갖고 요번에 어디 행사하는데 이거 광고판 들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데 얼마 막 되게 싸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광고도 되고 효율적이고 되고 국가가 뭘 지원하는 거 그런 국민과 함께하는 거 느낌도 되고 좋잖아요.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광고가 아니죠. 뭐 이날 지나가고 뭐 범이 내려온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뭐 밤양개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광고에 국한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위탁해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한 건 공구예요. 공구. 요거는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 최근 판례를 곁들여서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좀 알아봤어요. 경쟁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요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오늘도 직업의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찾아오실 거죠? 내일 뵙겠습니다.